안녕하십니까. 마켓앤센 증시의 최애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버냉키 호재 때문에 플러스로 마감이 됐다. 다우와 S&P 500이 플러스 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우리 양시장도 모두 다 플러스를 달고 출발했습니다. 외국인도 현물을 사주고 있긴 하지만 곧바로 하락 반전됐다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을 거친 뒤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650선이 조금은 힘겨워 보입니다. 1648포인트 정도에 위치한 200일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아주 좁은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아침입니다. 주가 지수와 더불어서 수급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죠. 네, 코스피는 6포인트까지 하락하는군요. 1644포인트. 아까까지만 해도 4포인트 정도의 낙폭으로 묶을 줄 알았는데 말이죠. 개인들이 열심히 삽니다. 대신 외국인들이 슬슬슬 사주는 폭을 급격히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매수 사인을 보내주고 있고요. 외국인은 거래소 내에서만 아주 소폭의 매수 우위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찰거래 쪽에서 매물들이 한 500억 이상 출회가 되고 있고 프로그램도 550억 이상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그나마 좀 견주하다 하는 생각인데 어제 종가 대비 1포인트 정도의 상승세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기 전에 오늘 테마를 좀 먼저 가볼까요? 자, 오늘 역시 LBS라고 해서 위치 기반하는 이런 종목들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네요. 이루원도 8%대 급등하고 있고 인스프리트도 7%. 자, 여기 안에 한양 디스텍 같은 종목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우주 항공 테마들이 어떻게 움직여줄지 모르겠습니다. 비츠로테크 한 4% 가까운 상승. 자, 지금 AP 시스템도 한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일단 오늘 나로 발사를 앞두고 어제 많이 급락했었던 우주항공 테마들의 일부 반등이 좀 나와주는 분위기인 것 같네요. 자,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던 건설 업종을 좀 먼저 볼까요? 네, 현대건설도 1.6% 상승, GS건설도 강보합. 그렇죠?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그런 상승률. 어제 그 정도 많이 올랐더라면 지금까지 같은 트렌드에서는 바로 찰실한 그런 매물이 나왔었는데 오늘 그런 분위기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 업종 어제 상승폭을 그래도 이어나가려 하는 모습이 좀 눈여겨 보여집니다. 통신업종 중에서 KT는 여전히 아이폰 호재 때문에 플러스를 달고 있는 그런 상황. 화학 섹터도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지금 거의 한 98만 4천 원, 주당 또 11,000원 올라서요. 이렇게 되면 또 신고가를 기록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계속해서 실적 호재 때문에 52주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OCI도 2.5% 가까이, 호남석유도 2.7% 뛰고 있고 KCC도 강법. 오늘 이 화학 섹터의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벌써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갔습니다. LG 생활건강도 1.5% 뛰고 있네요. 자, 그리고 어제 많이 올랐었던 증권업종도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네, 증권업종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부 찰실한 매물이 나오는 자리도 있는 것 같고 아직까지 1% 상승세 유지하는 종목도 있어 보입니다. 어쨌거나 지수가 다시 하락 반전됐기 때문에 증권주 어쩔 수 없겠죠. 금융업종, 어제 많이 올랐었던 금융과 은행업종은 일단은 내리고 보는 것 같네요. 전기전자를 한번 끄트려 보죠. 삼성전자가 다시금 78만 원을 하회하는 움직임. 삼성 SDI가 이틀째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전기 정도만 강보합을 유지할 뿐 LG전자도 또한 10만 원을 오늘 밑으로 깨고 내려가고 있고요. 삼성 SDI에 이어서 삼성 테크윈도 분위기가 딱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45까지 왔고요. 외국인이 지금 거래소 내에서 20억도 채 사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물은 그래도 1300계약 정도 사주고 있긴 한데 오늘 프로그램 쪽에 베이시스도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자 한번 찾아보러 가죠.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 그날 1612포인트 지켜졌어요. 네, 그랬습니다. 자, 1612포인트가 지켜지자 오히려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한 가운데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네. 참 다행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5월 25일 날 찍었던 1532포인트가 역시 하나의 저점. 그리고 과연 이번에 언제까지 그리고 어디서 저점을 찍을지는 모르지만 직전 저점이 붕괴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아졌다, 희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4, 5일 정도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금주에는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가 많죠. 네. 자, 오늘 당일 오후에 8년간의 준비를 끝낸 나로우가 2차 발사를 합니다. 과연 성공할지 여부 굉장히 국가적으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이슈고요. 또 하나는 내일입니다. 내일 4마리의 마녀분이 요동을 치는
요동을 친다는 표현죠. 그러나요? 춤을 추는 그런 네. 쿼드러플 위칭대입니다. 네. 근데 이 네 마리 마녀분들께서 자, 춤을 추는데 어떤 뭐 탱고면 탱고, 브루스면 브루스, 지루박이면 지루박, 뭐 이런 걸 한 가지 춤을 추면 참 좋은데 이 네 분들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춥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장단에 진짜 맞춰야 될지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갈팡질팡하는, 그래서 금주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그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투자자분들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그 작은 파동, 그 변동폭마다 다 먹겠다고 생각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춤춰라, 나는 관중석에서 구경하겠다. 그래서 춤이 다 추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힘이 빠진다면 한쪽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때를 기다리는 여유로움으로 접근한다면 크게 우려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역시 내일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오늘도 역시 흔들어대는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선물 시장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최영커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지금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보다 더 낮은 상태, 소위 말해서 이런 걸 백오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현재 거래소 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한 415억 원 정도 네. 매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한 570억 정도 출회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 장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현재 7.8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자, 요거 내일 만기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기일 날은요. 기관과 외국인 소위 말해서 이 장을 움직이는 세력들은 만기일 날 상승을 시키는 걸 좋아할까요? 하락을 시키는 걸 좋아할까요? 글쎄요. 예, 그렇습니다.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죠? 네. 예, 원고에 없는 질문들이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세력들은요, 만기일 날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하는 급등락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멈추는 걸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기일은 현물 시장이 아니라 파생 상품 시장, 특히 선물과 옵션 시장이 만기입니다. 특히 옵션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큰 것보다는 급등하든지 급락하는 것보다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들은 수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도 기관과 외국인들은 이 파생 상품 시장에서 엄청난 수익을 올렸거든요. 내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장에서도 세력들은 장중에는 급등시키면서 야, 나 올라갈래 하는 쇼를 보여주고 개인들이 매수에 들어오면 그걸 다시 한번 빼는, 또 급락을 시키면서 이제 장은 끝났구나 해서 개인 투자가들이 매도 물량이 나오면 또 그 물량을 받아서 또 일정 부분 상승시켜 놓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수대에서 그들이 원하는 지수대에서 멈춰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현물 시장에서는 다소 손실을 볼지 모르지만 옵션 시장, 더 리스크가 큰 옵션 시장에서는 엄청난 수익을 그들은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것은 조금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변동성을 그들은 오히려 선호하지 않는다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장 접근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준비한 차트 현재 시장 상황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미국 시장 한번 가야죠. 자, 여러분이 화면에 보시는 것이 미국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사실 지난 월요일장에서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아직도 불안해. 예. 지난 2월 달에 찍었던 저점과 그 선에서 지지를 해줬으면 참 좋았는데 그 지지를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아직은 기조 자체는 하락 행진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다시 한번 또 외바닥을 찍고 또 쌍바닥을 찍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시장도 지금 다소히 시간은 더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미국 시장의 같은 경우도 이미 급락을 했기 때문에 급락에 따른 반등 구간이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경우는 미국 시장보다는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역시 지난 5월 25일 찍었던 1532포인트의 지지 여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월요일장에서 중심 추세선을 껐는데 이게 1612포인트다. 이것만 지켜진다면 1612포인트입니다. 이것만 지켜진다면 무슨 얘기냐?
지난 5월 25일 찍었던 이 저점이 하나의 저점으로 완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번 조정도 마찬가지죠. 이번 조정을 봤을 때 1612포인트만 지켜진다면 예,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상승은 1차 상승보다는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700포인트 돌파 가능성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최근 들어서 어제장에서도 지켜졌고 오늘장에서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설사 하락으로 마감된다 하더라도 1612포인트는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지금 조정받는 거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지금의 장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하면서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요. 하락할 때 아닙니다.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하락할 때가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죠. 어떤 종목을 샀는데 바로 상승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빠져버려. 하락을 해버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할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손실이 크게 보거든요. 근데 지금장의 모습을 보면서 야 본격적인 상승장이다. 야 집에서 돈이 되는 것은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주식을 사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아 지금은 여전히 악재성 재료와 호재성 재료가 혼돈된 그래서 흔들어대는 장일 것이라고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예측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장 코스피 시장 지금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죠. 10포인트 정도 하락한다 하여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과 내일장에서도 흔들어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관과 외국인들 이들 세력들은 만기일날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변동성이 없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했다면 내일 반등을 줄 수 있고 오전장 하락했다면 오후장에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은 급락을 보이면서 막 크게 하락할 때 이렇게 분할 조금씩 이삭 줍듯이 조금씩 매수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장 오히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후장 들어서는 오히려 낙폭을 좀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이면서 낙폭이 심화된다면 여러분이 매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조금씩 그래서 오늘과 내일 모레장까지 3분의 1 3등분 해가지고 분할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임하신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1612포인트 설마는 깨겠느냐. 호드러풀 미팅데이 앞두고 흔들 때 오히려 아주 조금씩 분할로 들어가 보는 전략 두려워하지 말고 가져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외국인이 어제죠. 어떤 종목도 사고 팔았는지 기관은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 순매수 상위 5종목들 한번 리스트를 볼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요, 그들이 시장을 보고 있는 시각을 알 수 있죠. 물론 하루하루치를 본다는 것보다는 일주일치라든지 한 달치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더 좋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자, 전일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에서의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 전일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LS, 현대차, LG화학, LG이노텍, 대한항공을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현대건설, 대우증권, KT, 효성, 우리금융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이 어제도 마찬가지 지난 월요일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종목군들 이미 회사명만 들어도 뭐하는 회사인가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시장의 대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래도 IT나 자동차나 화학이나 이런 실적이 수반되는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낙폭 과대된 소위 말하는 트로이카죠. 은행, 증권, 건설 같은 트로이카주를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둘 세력들의 움직임을 합쳐보면 무슨 얘기냐? 예, 크게 국내 시장에서 급락의 가능성보다는 역시 두 번째 진바닥, 쌍바닥을 찍기 위한 역시 기간 조정, 흔들림의 과정에서 우량주를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하고 있다는 것이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코스닥 시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실리콘웍스, 다음 SK컴즈, 게임빌, 멜파스를 외국인 투자가들은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SK브로드밴드, SK컴즈, SFA, CJ 호스쇼핑, 파트론을 매수했습니다. 네. 뭐 조금 생소한 종목군들이 나타나고 네네. 있죠. 실리콘웍스는 어제 신규 상장한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종목군들. 그럼 뭐 파트론 같은 종목군도 새롭게 눈에 띄는 종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코스닥 시장에서의 특징은 뭘까요? 양분되고 있죠. 기관 외국인들이. 그들이 네. 전통적으로 매수 우위를 보였던 그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그룹주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선별적으로 몇몇 개별 종목군들을 선별화시키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떻게 뭐 적극적인 강한 매수가 형성되기보다는 기존에 강했던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선별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이재관 사무님께서 월요일이었죠? 요 네. 며칠 전에 다음하고 한양 디지텍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한양 디지텍에 대한 언급 오늘 또 나로 발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그에 대한 후속 그렇습니다. 코멘트가 궁금하고요. 예. 다음은 그때 잡았으면 잡을 수 있는 가격 나왔거든요. 네네. 네, 그거 보고 따라 사신 시청자분은 아마 지금 괜찮은 수익 났을 아주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예. 저도 한번 언급을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 금일장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두 종목이 한 종목은 아주 급등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한 종목은 우리 소위 말해서 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승 1패의 모습인데요. 네. 이 종목을 한번 간단하게 시간 없지만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네. 됩니다. 다음은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예. 자, 한양 디지텍 한번 차트 한번 여유되어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양 디지텍은 제가 말씀드린 이후 하락폭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실패한 종목입니다. 역시 오늘 나로 발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도 불구하고 어제 장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저께 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있음에도 하락하고 있다. 이건 세력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흔적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고수하고 잘하시는 분하고 초보자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고수는 선정한 종목보다 다 수익을 내느냐?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보자분들이라고 해서 선정한 종목보다 다 실패하느냐? 아니죠. 네. 반대로 고수분이 10종목을 선정했는데 고수분은 5종목만 성공하고 초보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10종목을 선정했는데 성공한 종목은 7종목이라고.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더 성공할 종목이 더 많다 하더라도 수익은 고수분들이 훨씬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네. 손절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한양디지텍, 나로 우주개발 항공 관련해 수혜주로 예상됐는데 오히려 발사를 앞두고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조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반등이 미약합니다. 종목은 아니다 싶으면 한번 쉬는 것도 아주 좋은 투자 전략이다 하는 말씀드렸죠. 그래서 한양디지텍은 제 방송을 듣고 매수 관심을 가셨다거나 매수하셨던 분들한테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역시 이것은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 처리라는 것이 우선이다. 내일 올라가면 어떨까 이런 기대감을 버리시고요. 현재 나타나는 현상은 추세가 이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이 상승폭의 중심 추세선이죠. 네.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오늘 상승을 할 때 일단 손절해서 현금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방송 요 전에 하신 말씀 이거 사신 분들 꼭 좀 놓치지 말고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한양 디지텍 6,400원 전에서 사보자라고 하셨지만 그때 그 가격에 진입하셨던 분들은 손절하시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도 두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을 선정했는데 올해요. 지금 금주뿐만 아니고 올해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삼성그룹주 관련주들은 꼭 적어도 한 20-30% 이상은 편입 한번 시키시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삼성그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자, 오늘은 삼성그룹 관련주 중에서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 봤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낙폭 과대된 우리나라 유통업체의 대명사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죠. 삼성 계열에서 할인 매장 1위 업체, 그렇죠? 그리고 백화점은 3위 대형 유통업체입니다. 특히 이 신세계의 매력은 이미 펀더멘탈이나 재무구조는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이미 장기간의 하락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고요. 그리고 1-4분기보다는 2-4분기에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는 그런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분기 이상 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저는 한 49,000원 전환 시점이 죄송합니다.
49만 원 전환 시점이 가격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종합지수가 10포인트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거는 계속 플러스 행진을 보이고 있네요. 그만큼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자, 보시는 차트에서도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급락할 때는 절대 저는 매수를 권하지 않습니다. 바닥을 찍고 턴할 때, 그렇죠? 턴하면서도 자,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앞에 서서도 시간이 없더라도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하락장에서도 이렇게 보면 반등을 주고 다시 깨버립니다. 이렇게 저점을. 이거는 의미가 없어. 말 그대로 반등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락하다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조정이 이 저점을 깰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갖고 계신 분도 매도해야 되는데 패턴의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는 지난 5월 초와는 다르게 이번 조정이 이 저점을 깰 가능성이 상대로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거를 또 얘기하자면 또 시간이 또 길어지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 손절은 전 저점 정도로는 꼭 지켜줘야겠네요. 그렇죠. 이것도 중심 추세선입니다. 이 반등의 중심 추세선 48만 원 선이 되겠죠. 48만 원이 붕괴된 다음에 일단 손절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조정은 이것은 직전 조정을 깨는 것이 아니라 역시 48만 원 이상에서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세계 같은 것도 지금 플러스 국면에서 추격 매수할 필요 없겠지만 마이너스 조정을 국면, 특히 49만 원을 전환 시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역시 삼성 계열사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정밀화학입니다. 삼성정밀화학도요.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 없겠죠. 삼성 계열의 화학 전문 기업이고요. 특히 삼성그룹을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건희 우리 회장께서 2010년대 26조의 투자를 하겠다 하고 발표했는데 그 신성장 사업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 들어있습니다. 거기 태양광의 주력이 태양광 사업을 한다면 삼성정밀화학이 주력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삼성정밀화학은 신세계와는 다르게 이미 추세가 상승 기조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급등한 이후 조정을 받고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장에서 한번 매력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자,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3,000원 전환 시점이 찬스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다행스럽게 63,100원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정밀화학이 한 700원 정도 하락하면서 전일보다 63,100원이거든요. 1차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 옆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21선의 강하게 받쳐주면서 그래서 63,000원대라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시장 자체가 하나의 저점을 완성한 이후 두 번째 바닥을 찍기 위한 기간 조정, 물량 소화 과정을 겪고 있다. 그 기간은 한 4, 5일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금주 오늘 나로바사, 내일 옵션 만기일, 모레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장을 흔들어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한 4, 5일 정도는 매수는 하되 철저하게 마이너스 조정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한다는 전략을 세우신다면 뭐 대응하시는데 어려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신세계, 삼성정밀화학 이렇게 삼성 관련 그룹주 얘기하신 거 보니까 우량주 중심으로 분할 매수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시고 싶으셨던 것도 같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와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황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요. 10포인트까지도 빠졌다가 7포인트 정도로 낙폭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하다가 매도로 바뀌겠구나 싶었는데 또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20억 정도 계속해서 거래소에서 완전히 떠나가진 않는 모습. 그러나 프로그램 쪽에서 지금 물량이 한 650억 이상 계속해서 오늘 프로그램 얘기가 마감 그 뉴스 헤드라인에는 좀 등장할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각 수급 특징주까지는 알아봤고요. 개별적인 재료를 갖고 움직이는 또 종목들 오늘 또 상장되는 그런 종목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때 다른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 불러볼까요?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이 눈에 들어오시는지요? 네. 유가증권 시장의 한화가 지나치게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에 힘입어 5%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증권은 그동안 한화의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 높은 차입금과 대한생명 상장에 따른 수급 불안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주가가 주가수익 비율 6.4배로 지나치게 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화가 화약 부문과 방산 및 항공기 부문의 성장성에 주목해야 한다며 목표 주가 46,500원과 투자 의견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새로 상장한 솔라시아도 7%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3세대 휴대전화에 들어가는 유심카드를 만드는 솔라시아는 공모가 5,000원의 2배에 이르는 9,500원의 시초가가 형성된 뒤 현재 1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SK증권은 솔라시아에 대해
SK텔레콤과 KT에 동시에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하며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통신용 유심카드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오늘 오후 우주선 나로호 발사를 앞두고 코스닥 시장의 비치로테크의 주가가 3%대의 상승세를 보이고 세트렐가이와 AP 시스템 등도 강세를 보이는 등 우주항공 테마주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재료라든가 어떤 평가를 가지고 급등하고 있는 플러스의 움직임 쪽으로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앞서서 이재권 상무는 1612포인트 앞으로 아마 깨는 일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뭐 분할 매수 저점 기회 줄 때 좀 들어가 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국내 굵직굵직한 주요 증권사에서는 대표 리포트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리포트 요약 좀 해주시겠어요? 네, 국내 증권사들은 중장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가능성을 점치며 최근 박스권 장세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인다며 이 이유로 재정 건전성과 기업 실적 모멘텀, 밸류에이션 매력을 꼽았습니다. 향후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더 커질 우려도 있지만 어느 정도 지수 하단의 지지력이 확보된 만큼 박스권 장세를 이용한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업종과 종목별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존 주도 업종인 IT 자동차에 주목하라는 설명입니다. 이 두 업종은 이익 모멘텀이 지속되는 한편 원달러 환율 급등에 따른 수출 가격 경쟁력 확보라는 장점도 얻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일유화, 한미반도체, 인터플렉스 등 저평가 매력과 실적 개선 전망을 보유한 종목에 관심을 가지라고 조언했습니다. 삼성증권도 우리나라가 재정 부문 및 기업 이익에서 강점을 가졌다고 분석하며 당분간은 지속될 박스권 장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1500선으로 떨어지면 주도주를 중심으로 저점 매수를 노리고 1700선 근처로 올라서면 현금 보유 비중을 늘리라는 주문인데요. 한편 유럽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 한국 증시의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른 국내 증시 순자금 유입 금액이 적어도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외국인 수급 여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자 MSCI 선진국 편입 여부가 지금 22일로 결정 날 것이다 이런 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일이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가 될까요? 예, 22일 날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말씀드리죠. 서울현대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관심 종목 체크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뉴스로 보는 투자엠에게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 언급한 뉴스부터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뉴스는 뭐 간단합니다. 기아차 최근 들어서 오늘 좀 조용하긴 합니다만은 기아차 주가가 사상 최고치로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할 수 있었던 것 역시 K5의 힘이었는데요. 이 K5에 들어가는 신기술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품업체들을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뉴스에서 출발했습니다. 역시 자동차 부품주가 언급이 될 텐데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먼저 넥센 타이어에 주목을 하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 신기술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넥센 타이어의 경우에는 K5에 들어가는 타이어를 전량 독점으로 공급하게 되는 아주 큰 메리트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단 넥센 타이어가 지난 4분기에는 마이너스였지만 이번 1분기 들어서면서 흑자 전환하면서 실적도 좋아졌고요. 또 여러 가지 기관의 순매수라는 그런 수급적인 긍정적인 측면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K7에도 굉장히 상당 부분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이 넥센 타이어인데요. 최근에 주가 흐름도 괜찮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수가는 6,700원 정도를 언급을 해주셨는데 현재 살 수 있는 가격인지 한번 살펴보죠. 네, 6,780원, 뭐 6,900원까지도 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6,700원, 800원 사이에서 한번 사보자라고 하셨는데 6,700원, 80원, 뭐 이 정도면 80원 정도의 어떤 상승이면 800원 쪽 안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에는 들어와 있는 가격인 것 같습니다. 자, 넥센 타이어의 전고점이 7,260원이거든요. 이것 정도는 아마 돌파를 해서 8,000원 정도까지는 가보지 않겠느냐. 매수가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인 목표 가격은 8,0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한라공조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것이야말로 K5에 들어가는 신기술을 지금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이죠. 액티브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연비를 개선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이 기술을 K5 안에 집어넣는데 이 한라공조가 아주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나 지분 관계도 안정적이며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넥센 타이어처럼 기관이 사랑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수급도 탄탄한 한라공조. 한번 지금 현재 가격부터 확인해보죠. 네, 한라공조 지금 15,200원 나오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을 오늘 아침에 전화로 15,000원 정도면 어떻겠느냐 얘기를 하셨거든요. 목표 가격으로는 전 고점이 17,550원인데요. 여기까지는 아직은 안 보셨고 단기적으로 17,250원, 전 고점 조금 못 되는 이 가격까지 매수가 대비 15% 정도까지는 한라공조 노려볼 수 있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의 센 전략에 함께해 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에 있는 김엽 대리가 언급한 종목 보겠습니다. GS건설을 보자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제 굉장히 큰 폭의 업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건설주. 그중에서도 GS건설 이제는 좀 가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셨는데 물론 샀다가 다시금 좀 빠질 수도 있지만 목표 가격을 GS건설은 88,000원, 단기적으로는 8만 원 불러주셨거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약간 조정을 받을 것 같다. 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75,500원 정도에서 한번 잡아보면 어떨까 얘기를 하셨습니다. 75,000원대 중반에서 GS건설에 한번 매수 기회를 줄까요? 가격 확인해보죠. 네, 76,200원 정도 나오네요. 자, 오늘 GS건설의 움직임을 보니까요. 일단 갭으로 아주 조금씩이지만 갭으로 떠서 출발을 했었다가 지금 조금 음봉이 진행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기다리면 75,500원도 와줄 것도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가격은 글쎄요. 불러주신 가격 매입가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GS건설뿐만 아니라 현대건설 그리고 대림건설 다른 건설주들은 어떻느냐고 제가 아침에 함께 좀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오늘 GS건설도 뭐 괜찮지만 현대건설은 지금 2% 어제 종가 대비도 상승한 상태입니다. 다른 건설주들 갖고 계신 분들도 어제 큰 폭의 이슈를 몰고 왔던 건설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화 연결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엽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뭐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조금 조정을 예상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꽤 많네요. 일부 대형주 중에서요. 예, 뭐 건설주 중에 시장 분위기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건설주들이 좀 견조한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제가 아침에 GS건설을 말씀드렸지만 현대건설이나 현대산업개발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플러스가 나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어제 상승에 따른 오늘 모습은 그동안 약하다가 어제 상승에 따른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이고요. GS건설 같은 경우 76,000원 이하에서는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건설주들이 구조조정이 6월 내내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혹시 나올지도 모르는 또 그 악재에 따른 그렇게 매물이 좀 출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선저가 72,000원 정도만 잘 지켜주신다 그러면은 76,000원 이하에서는 GS건설 한번 매수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현대건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봐 주시죠. 오늘 뭐 갭업 상승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양봉이거든요. 약간 GS건설과 오늘 움직임은 좀 다른 듯도 한데요. 예, 아무래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 복합단지 수주했다는 내용이 떴습니다. 네. 예, 한 5천억 정도 규모,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수주 공시가 뜨면서 좀 더 상승 탄력이 강한 모습인데요. 어느 자들은 수주가 뜨면은 좀 먼저 오르고 나중에 오르긴 하지만 큰 방향은 항상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예, 종목보다는 우량 건설사 중에 GS, 현대,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같이 묶어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얘기하신 GS건설 조금 기다렸다가 오늘 아마 76,000원 이하 정도에서 잡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무엇보다 손절가 72,000원 꼭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신당지점 김엽 대리로부터 건설주 의견 한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투자 해우소 시간.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10시 5분 막 지나고 있기 때문에 10시에 시작해야 되는데요. 지금 이미 조금 늦었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번호를 먼저 고지를 좀 드릴까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어제 또 상담을 못 해드렸던 분들, 일단 밀린 분들부터 열심히 좀 소화를 하고요. 이 번호로 전화 주시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오늘 걸려온 전화도 저희가 오늘 한번 상담까지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 일진전기하고요. 네. 풍산하고요. 그래요. 일진전기 먼저 좀 보죠. 뭐 얼마에 사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9,600원에 샀고요. 네. 40% 정도 되고요. 9,600원 40%. 지금 얼마 전에 사신 건가요? 이달 5월 12일 날인가 산 것 같은데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했다 그럼 8,500원 내려가는 것도 다 보셨네요. 예. 예, 그러다가 지금 한 10,000원까지 겨우 일단 매수가는 회복한 상황. 그 6월 예. 중순 들어서 한번 크게 세게 올랐다가 지금 그래도 매수가를 회복을 하면서 플러스까지 났는데 그러면은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언제쯤 팔아야 될지, 네.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 예. 그게 궁금해서. 그리고 풍산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네, 풍산도 그러면 같이 묶어서 저희가 봐드릴게요. 얼마에 예. 사셨나요? 풍산은 25,000원이요. 25,000원의 비중은요? 그것도 같아요. 같은 날 40%요? 샀거든요. 그래요. 25,000원, 이거는 언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샀어요. 같이요. 아, 그러시군요. 이것도 역시 23,000원대까지 보셨다가 한번 좀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매수가 거의 근처까지 와 있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한번 올랐을 때 7천 얼마 갔을 때 그때 정리를 못 했거든요. 네, 27,000원대에서 예. 네, 이번 달 초에 예. 그래요. 일진전기하고 풍산은 또 조금 다르네요. 그죠? 풍산은 한번 기회가 온 것도 같은데 살짝 뭐 이렇게 약간 보낸 것 같은 그런 예. 기분도 든다고 하셨습니다. 상황은 비슷하고 언제쯤 매도하면 가장 뭐 나름대로 이제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네, 일진전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종목은 최근의 흐름에서 보면은 거의 뭐 쌍봉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서 계속적인 좀 밀리고 있는데요. 그래도 흐름은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종목 앞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하방 쪽으로의 힘은 그렇게 센 것이 아니고요. 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매매 동향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지금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동종목은 앞으로 좀 가지고 계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11,000원대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종목의 흐름에서 대체로 보면은 고점에서 조금 맞고 쉽게 말하면은 쌍봉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계속 맞고 내려오는 경우는 만약에 이런 흐름이 만약에 좀 더 나타난다면은 네. 종목이 좀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 보면은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을 오버슈팅하면서 지금 좀 상승 구간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뭐 지금 아침 아래 위로 조금 오를 네네. 달았는데 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400원 돌파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1,400원 돌파한다면은 좀 조금 더 보시면은 12,000원까지 쉽게 말하면은 한 올 지금 6월 달이니까 이번 달 말까지 보면은 12,000원까지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네.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면은 매수가에서 조금 이탈 쉽게 말하면은 매수가에서 이탈하면은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빠져나오시는 그런 발빠른 전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일진전기는 14,000원, 1,400원이었나요? 예. 네, 1,400원이 이제 돌파가 되면은 12,000원까지도 이번 달 말 정도에 한번 들고 있으면 수익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얘기를 하시고 혹시나 손절, 만약에 빠져버리면 어떡하냐. 그 손절 라인은 매수가 정도, 더 뭐 마이너스는 나지 않는 그 정도. 지금 9,600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그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생각해 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10,050원이니까요. 1,400원 돌파하는지 여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돌파되면 12,000원까지 이번 달 말까지 가능하겠다 이렇게 조금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는데 지금 이미 오버슈팅된 상태인데 지금 이것보다 더 힘 좋게 1,400원까지 올라가는지 그럼 정말 힘이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는 이 정도면 답이 되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풍산을 한번 또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 풍산은 이 종목은 사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 하반기 비철금속 가격이 반등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이 종목은
사실은 만약에 제가 매매를 한다면 지금쯤 매매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은 앞으로 반등 가능하고 지금은 그런 힘은 없지만은 네. 그래도 지금 앞으로 풍산에 대한 의견은 좀 좋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어떤 목표가는요, 전고점 쉽게 말하면은 27,800원 정도 보시면서 네. 대응하시되 장기적으로 보면은 27,800원을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은 네.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한 29,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얼마 전에 27,000원대는 잘 안 파신 건가요? 아니면 이때는 원래 팔았어야 되나요? 그때는 원래 팔았어야 되죠. 팔고 나서 고점 찍고 좀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는 좀 팔고 쉽게 말하면 고점 찍고 하락하면 일단은 팔고 또 저점에서 또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26,000원대라도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네네네. 예. 그런데 지금도 뭐 괜찮습니다. 지금도 네. 이 종목 괜찮고요. 앞으로 풍산에 대한 어떤 의견은 좋은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거의 지금 종목을 거의 담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앞으로 반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풍산을 조금 길게 들고 있어도 지금쯤 사서 괜찮을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풍산은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풍산도 뭐 지금 25,000원 거의 뭐 지금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느낌으로 지금이라도 정양시장께서 트레이딩을 하신다면 들어가 보고 싶은 종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긍정적인 전망해 주셨고 일단은 전고점까지 한 27,800원 그 이상 더 간다면은 29,000원 정도에서 한번 팔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뭐 일진전기, 풍산 모두 다 괜찮은 의견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일진전기와 더불어서 풍산까지 저희가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유 목소리 밝으시네요. 자,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드리죠.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두 종목 상담을 했지만 네, 저희가 한 분밖에 아직까지 전화 소화를 못했네요.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서울현대TV고요.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어떤 네. 종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디지텍 시스템하고 RN을 하나만 봐주셨으면 싶어서요. 네, 디스텍 시스템하고 RNL 바이오인가요? 네네. 네, 먼저 디스텍 시스템부터 얼마에 사셨는지 여쭤볼게요. 예, 28,100원이요. 28,100원.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비중이 보니까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거의 그러니까 연초에 사셨어요? 오래됐어요. 연초보다 더 오래됐나요? 이게 산지가 아마 한 작년에 산 것 같아요. 작년에요? 예, 알겠습니다. 28,100원, 비중은 30%. RNL 바이오는요? RNL 바이오는 줄여가지고 6,475원이요. 6,475원이요? 네. 이거는 비중이 어느 정도십니까? 여기 한 30% 돼요. 네. 디스텍 시스템은 20%, RNL 바이오는 한 30%. 그렇죠? 예. 예, RNL 바이오도 이거 오래전에 사신 건가요? 예, 이것도 작년에 샀나 봐요. 지금 오래됐어요. 예. 다 그냥 둬가지고 기회를 놓쳐가지고요. 팔 기회를. 네. 근데 뭐 딱히 그렇게 또 많이 막 올라오고 뭐 수익을 이렇게 막 낼 정도로 그런 거는 많지는 않았네요. 그죠? 네. 예, RNL 바이오는 뭐 많이 올라와봤자 그냥 사신 가격 정도. 이거 중간에 이렇게 물량을 더 투입한 결과인가요? RNL 바이오는요? 네, 그래서 이게 네. 손해 보고 한 일부 팔아서 이렇게 됐어요. 안 그러면 이게 8,800원이었어요. 그러시군요. 일부 그냥 네. 손절매를 좀 하시고 물량을 줄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디스텍 시스템부터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그다음 RNL 바이오도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네. 네, 지금 뭐 딱히 다 마이너스 구간이시네요, 일단. 네, 디텍 시스템은 지금 28,000원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이 종목이 많이 좀 빠졌네요. 네. 많이 빠지고 지금도 거의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손절가를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네. 일단은 반등 구간 노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2만 원대에서 2만 1,000원대에 조금 어떤 그 매물대가 많으니까 요 매물대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매물대만 통과한다면은
조금 매수가까지 좀 바라보겠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동에서 보니까 계속적인 외국인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은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하방 쪽의 흐름을 그러면 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15,000원 이탈한다. 쉽게 말하면 15,000원 이탈하면 동종목은 만원까지도 장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5,000원을 이탈한다면 이 종목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0원 이탈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도 잘 보시면서 일단은 2만 원대에서 2만 1,000원대 돌파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근데 중간에 이런 경우에는 손절을 좀 하시면 좋은데 그냥 너무 좀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닌가. 물론 이제 뭐 손절하기에는 또 그만큼 눈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만큼 좀 올라와 주길 기대를 하신 것 같은데 또 주가의 흐름은 또 그렇지 못했고 일단 지금 28,000원에 사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16,000원 주가 2만 원과 2만 1,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해주는지 일단 기다려 보신다면 위쪽으로요. 기대를 하면서 기다려 보신다면은 그 정도 가격에서 한번 정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만약에 지금 또 살짝 반등을 하다가 다시금 하락하는 그런 차트인 것도 같은데 여기에서 15,000원 전저점인 14,950원 이렇게 나오는데요. 15,000원 정도 또 깨고 내려가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종목 그냥 이제 안 되나 보다 하고 빠져나오시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5,000원 깨지면 10,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좀 느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디스텍 시스템에 대한 의견은 저희가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다 하시는 사항 이 종목에 대해서 있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손절매를 해야 되는가요? 네, 15,000원이 깨지면요. 지금 이제 HX 상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16,400원이거든요. 이게 15,000원까지도 빠지면요. 14,000 얼마, 13,000 얼마 이렇게 앞에 두 자릿수가 바뀌면 5보다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10,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떡하면 좋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네네. 또 1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저가 매수세 유입이 또 될 수 있으니까 네. 한번 잘 지켜보시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예. 15,000원을 이탈하면은 조금 여기서는 좀 비중 축소를 만약에 강하게 이탈한다면 약하게 이탈한다면은 쉽게 말하면 밑골을 난다면은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고 네. 만약에 강한 힘이 쉽게 말하면은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 싶으면은 일단은 거기서는 조금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나 손실이 너무 커서 지금은 조금 보유하시면서 2만 원에서 2만 1,000원대 돌파 여부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15,000원 깬다고 또 전 물량 다 정리하라 이렇게 하기에는 또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예, 그리고 손실폭도 크니까 일단 밑꼬리가 차트상 이렇게 쭉 달려서 그래도 좀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면 15,000원 깨지더라도 그때는 캔들 차트나 이런 거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RNL 바이오를 저희가 이어서 또 해답을 좀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RNL 바이오는 6,400원대 정도 매수를 하셨는데요. 네. 물론 뭐 물타기를 하셔서 이렇게 또 매수가를 낮췄다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자, 지금은 쌍문구간 돌파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적인 매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조금씩 큰 물량은 아니지만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고, 매수가까지 6,000원까지 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6,000원대까지는,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이 종목은 조금 멀리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어떤 그 매도를 하고 나온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한 3분기에서 4분기까지 정도 보시면서 네. 바이오주들이 좀 살아나려면은 아무래도 정부 시책에 조금 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한 번씩 좀 살아나고 또 그리고 최근에 줄기세포에 대한 어떤 법원의 합헌 결정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이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매수가 근처에서 좀 돌파를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가지고 계시면서 손절을 만약에 한다면은 손절 라인을 들인다면은 조금 손절의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등 가능하고 그리고 조금 더 조정받는다면은 밀린다면은 4,200원, 300원까지도 밀리니까 그런 거 염두해 두시고 조금 너무 걱정 마시고 좀 오래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오늘 뭐 투자해서 이 정도에서 지금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 19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디스텍 시스템과 더불어서 RNL 바이오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 앤 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의 중심에 서 있는 6월 9일 수요일. 하지만 내일은요, 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빅 이벤트 데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좋을 것 같은데 금통위도 있고 쿼드러플 위칭 데이도 함께 겹쳐져 있는 날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관망세가 좀 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들이 뉴욕발 훈풍에 장초반 좀 사주는 것 같았지만 결국 10시 20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언제 정확히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물은 매도 우위로 이미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이러니까 양시장 외국인 다 매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물에 대한 매수 규모도 확 줄였습니다. 오늘은 기관의 매도 또 프로그램의 매도로 인해서 하락 반전된 뒤에 계속해서 코스피는 5포인트 정도 낙폭 1640선 초반까지도 밀려 내려갔었는데요. 그래서 1640은 내주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현재 코스피가 낙폭을 조금 줄여서 1646포인트입니다. 글쎄요, 내일 뭐 이래저래 금리 인상 얘기도 나올 수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에 어떤 변수가 장막판 내일 또 펼쳐질는지 모르겠습니다. 변동성이 안 그래도 심한데 이벤트까지 겹쳐져서 아마 많이들 힘드실 텐데요. 시장 대응 면밀하게 좀 발빠르게 대처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